네, 안녕하세요. 먼저 화물 계산에 앞서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라는 건 모든 탱커에서 얼리지와 사운딩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화물 계산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얼리지라는 걸 알아보자면 이 화면에 카고 탱크가 있고 이 녹색 선까지 화물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리지는 이 화물 표면과 탱크 맨 천장에서까지의 높이를 얼리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물 탱크의 전체 높이가 10m, 이 얼리지를 만약에 3m라고 한다. 그러면 이 탱크에 들어있는 액체의 높이는 7m가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서 얼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즉 얼리지는 이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화물 탱크에 들어가 있는 액체량은 많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사운딩의 개념을 보자면 얼리지와는 반대로 이 화물 표면에서부터 탱크 바닥까지의 높이를 그대로 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또다시 탱크의 높이가 10m이고 탱크 바닥에서 화물 표면까지의 높이가 7m라고 하면 이거는 그대로 7m죠. 사운딩.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얼리지는 화물 탱크 안에 빈 공간, 천장에서 화물 표면까지의 빈 공간을 표시하는 거라 할 수 있고, 사운딩은 화물 탱크 안에 액체의 높이를 그대로 수치로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말했지만 얼리지는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화물 탱크의 카고량이 많아지는 걸 뜻하는데, 이와 반대로 사운딩은 화물 탱크의 숫자가 높을수록 화물 탱크의 화물량이 많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있으니까 화물 탱크의 레벨을 보고 혼돈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화면은 지금 제가 승선하고 있는 배에 얼리지를 찍은 모습인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녹색이랑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건 이 탱크 안에 화물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얼리지라고도 적혀 있지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재 카고 탱크의 높이는 약 30m 정도이고 얼리지가 2m 50으로 나타나는 건 지금 여기 들어있는 화물의 높이는 대략 27.5m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화면이 얼리지를 사용하는 선박의 화면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전에 승선했던 배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사운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배입니다. 보시면은 전과 같이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탱크에 어느 정도 화물이 들어있는지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레벨들을 보면 이 탱크의 액체의 높이를 바로 보여주죠. 바로 이게 사운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 승선에서 이러한 탱크의 모습과 얼리지 및 사운딩 레벨만 보면 그 배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 배에서 받았던 서베이 얼리지 레포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번에는 화물량이 제일 많았던 4번 센터를 기준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럼 4번 센터를 적어주고 이제 측정된 얼리지죠.
얼리지가 250mm입니다. 밀리미터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트림과 리스트 코렉션이 있는데, 현재 얼리지 레포트 상에는 포워드, 그 다음에 앞터 드랍트가 21.1로 이븐킬이기 때문에 트림 코렉션은 0이 될 거고요. 리스트 또한 없다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코렉션 된 얼리지 값도 실제 측정한 얼리지 값이랑 똑같이 2550mm가, 하지만 보통 탱커에서는 리스트는 제로라 하더라도 트림은 바이더 스턴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트림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 1.7m 바이더 스턴이고, 그 다음에 리스트는 포트로 0.3도 길었다는 가정하에 측정된 얼리지가 2550mm면 트림과 리스트 코렉션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이 두 캡처된 사진은 여러분들이 생산하시는 배에 가면 사운딩 테이블 또는 얼리지 테이블이라는 책자에서 볼 수 있는 코렉션 테이블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보면 트림 코렉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유닛이에요. 유닛이 이게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방금 위에서 보면 여기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가 1.7cm인데 코렉션을 해줄 때는 밀리미터로 환산을 해서 해줘야겠죠. 만약에 1.7cm라면 여기는 17mm로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트림은 1.7m 바이더 스턴이고, 이 코렉션 테이블에서 보면 0.0 이븐 킬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는 바이더 스턴, 그 다음에 플러스는 바이더 헤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바이더 스턴이니까 이쪽에서 찾아야겠죠. 1.7m 바이더 스턴인데 이 책자에서 보면 0m, 1m, 2m, 1m 단위로 있어서 1.7m가 안 보이죠. 그러면 1.0과 2.0 사이에 값을 써야겠죠. 그리고 측정된 얼리지도 2550mm로 250cm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될 건 250cm 얼리지에 대한 트림 바이더 스턴 1.7m의 트림 코렉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2m 55 얼리지 레벨이 260과 240 사이에 포함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의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사칙 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만약에 1.5라고 하면 1.7과 3.5 사이의 값으로 코렉션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1.7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서 트림 바이더 스턴 2m일 때는 3.5cm고 1.0일 때는 1.7cm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3.5 마이너스 1.7 1.8cm가 나오죠. 이 1.8cm의 의미는 트림 1m당 차이나는 코렉션이 1.8cm라는 거고, 여기서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0.18이 나오죠. 이 0.18은 트림 10cm당 차이나는 코렉션 값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m 70에 대한 코렉션 값이니까 여기에서 7을 곱해주면 70cm에 대한 코렉션 값이 나오죠. 그리고 1.26에다가 1.7을 더하게 되면 2.96이 나오고, 이 값은 트림 1m 70일 때 코렉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96cm니까 밀리미터로 환산해서 적어주려면 29.6
2.7mm라고 할 수 있죠. 트림 코렉션은 끝이 났고, 다음은 리스트 포트 0.3도에 대한 코렉션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1.5, 2.0, 3.0 포트, 그 다음에 스타보드로 이렇게 쭉 나가고요. 마이너스 쪽이 힐링 포트니까 0.3, 힐링 밑집과 마이너스 0.5 사이에서 값을 구해야겠죠. 측정된 얼리지는 2m 55였고 2m 60과 2m 40 사이에서 구하면 되겠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0.0 그 다음에 4.5 플러스죠. 4.5를 적어주고, 이 4.5에 대한 의미는 힐링이 밑집인 상태에서 힐링이 포도 쪽으로 0.5도 기울었을 때 4.5cm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 4.5cm를 차이값만큼 0.5로 나눠주고 9가 나왔죠. 이 9에다가 0.5로 나눠주고 이 나온 값 9는 힐링 0.1도당 0.9cm의 코렉션 값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0.3도니까 곱하기 0.3을 해주면 2.7cm가 나오고 2.7cm의 의미는 힐링 0.3도에서 2.7cm의 코렉션 값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cm니까 여기에 적어줄 때는 27mm가 되겠죠. 수정된 어리지 값은 2550mm 플러스 29.6mm 플러스 27mm가 되겠죠. 최종적인 얼리지 값은 반올림해서 2607mm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를 통합시켜 주는 거고, 센티미터, 밀리미터인데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거나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거나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렉션 값도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 플러스는 그대로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힐링도 마찬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제로 저희가 읽은 4번 센터의 얼리지 값이 2550mm라 하더라도 트림 1.7 바이더스턴과 리스트 0.3도 포도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면 실제 얼리지 값은 2607mm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림과 리스트 코렉션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 단계인 TOV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TOV는 화물 탱크 안에 들어있는 원유 중에 함유되어 있는 모래나 점토, 녹, 물 등 모든 물 등을 포함한 모든 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 센터의 얼리지가 2550mm일 때 TOV는 얼마일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얼리지 테이블에는 큐빅 미터도 나와 있고 큐빅 피트, 그 다음에 배럴도 나와 있는데 이 화물의 경우는 원유이기 때문에 배럴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550mm는 255cm가 되겠죠. 코렉션한 값이 2607인데 이 얼리지 레포트를 따라가야 되니까 트림과 리스트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2550mm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55cm로 환산을 해줬으니까 250과 260 사이에 저희가 찾아야 될 값이 있겠죠. 앞서 말했듯이 얼리지에서는 얼리지 레벨이 올라갈수록 양이 많아진다고 했죠. 390cm, 380 이렇게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했던 트림과 리스트 코렉션과 비슷한 방법인데 2m 55의 배럴 양을 구하기 위해선 250cm에서 배럴은
195,956.3 배럴이고 260cm에서 배럴량은 195,232.7 배럴입니다. 10cm의 배럴량을 구해야겠죠. 95,956.3 마이너스 195,232.7 하면 723.6 배럴이 나오네요. 이 의미는 2m 50과 2m 60 10cm 얼리지에 대한 배럴 값은 723.6이 차이 난다 이 뜻이고, 앞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나누기 10을 하면 1cm당 차이 나는 배럴량이죠. 72.36.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건 5cm에 대한 배럴량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곱하기 5를 해줍니다. 5cm가 차이 났을 때 361.8이라는 배럴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5cm에 대한 배럴량을 구했고,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건 2m 50일 때 배럴량과 2m 60일 때 배럴량을 알고는 있는데 이 값을 어디서 빼주고 어디서 대야 될지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2m 50을 기준 잡고 해도 되고 2m 60을 기준 잡고 해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2m 50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2m 55니까 아무튼 2m 50보다는 2m 55가 양이 더 적겠죠. 260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한다면 260보다 255는 위에 있는 얼리지 레벨이므로 이 배럴량보다는 더 많겠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250을 기준 잡고 2m 55로 구하려면 이 값에다가 이걸 빼줘야 되고, 260을 기준 잡고 255로 구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배럴에다가 이 값을 더해야 되겠죠. 250을 기준 잡고 255에 대한 배럴량을 계산해 볼게요. 250의 배럴량은 195,956.3 마이너스 5cm에 대한 배럴량 361.8 하면 255에 대한 배럴량은 이 값이 나오고요. 여기 적어둘게요. 이렇게 나오고 260을 기준 잡고 계산해 보면 195,232.7 이번에는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361.8 이렇게 하든 값은 무조건 똑같이 나오죠. 단지 알아야 될 건 마이너스를 해주냐 플러스를 해주냐, 그 기준점은 본인이 편한 대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255에 대한 배럴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됐고 이 값을 여기에다 적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배럴 값은 195,594.50인데 서베이어 얼리지 레포트 보니까 정수로만 끊어버렸네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프리워터는 없는 걸로,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건 없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 GOV는 TOV에서 프리워터를 제외한 용적인데 프리워터는 0이라고 했으니까 GOV 또한 TOV와 똑같겠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프리워터가 있다면 방금 계산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값을 적어줄 수도 있는 거고, 단지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냐 정수냐 뭐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요. 서베이어 리지 레포트를 보면 여기도 GOV는 TOV와 똑같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프리워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줄 거는 이제 온도 보정인데, 보통 원유에서는 섭씨보다 하씨를 쓰니까 4번 센터에 하씨, 지금 실제 온도는 108.7 하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API로 넘어가기 전에
하시에서 섭씨, 섭씨에서 하시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물론 핸드폰에 단위 환산기를 쓰면 편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는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시는 주로 영미권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그 외 대부분은 섭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유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APA가 미국에서 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온도도 그에 따라서 하시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108.7 합시를 섭씨로 계산해 보자면 108.7 마이너스 32 나누기 1.8를 하면 42.6 하나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108.7 하시는 42.6 섭씨가 되는 거고, 반대로 섭씨를 하시로 계산해 보면 42.6 곱하기 1.8 그리고 플러스 32 하면 108.68이 나오죠. 그래서 반올림해서 108.7으로 썼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1.8 그 다음에 32라는 숫자죠. 그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계산하는데 무리가 없다. API는 아메리칸 페트롤륨 인스티튜트의 약자로서 미국 석유협회죠. 여기에서 정한 값인데 이 원유가 물에 비해서 얼마나 무거운지 혹은 가벼운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값입니다. 그래서 API가 10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10보다 크면 물보다 가볍고 10보다 작으면 물보다 무겁다고 하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API가 어리지 레포트에 29.7로 적혀 있는데 29.7이라는 API는 하시 60도를 기준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도인 108.7에 대한 API 값은 아니겠죠. 자, 다음은 VCF를 구해야 되는데 VCF를 구하기 위해서는 API 값이 필요합니다. VCF 값은 한마디로 현재 구해진 총 배럴 양이 195,594인데 이 배럴 양은 108.7에 대한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60도 하시를 기준해서 총 배럴 양은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VCF를 구하기 위해서는 6A라는 테이블을 사용해야 되는데, 생산하시는 배에 보면 6A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배에 보시면은 이러한 책자가 있고 테이블 5A도 있고 6A도 있죠. 저희가 필요한 건 6A니까 이 책자를 펼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책자의 첫 페이지인 6A를 보면은 세로 측에는 양쪽에 하시가 이렇게 쭉 적혀 있고, 가로 측에는 API 그래비티 60도 하시를 기준해서 0.0부터 5.0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야 될 값은 108.7에 29.7이죠. 이 값을 복사해 가지고 하시 108.7에 API 29.7,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찾는 방법으로는 요 밑에 보면은 API 그래비티에서 25부터 30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도 찾아도 되고 근사값을 찾아야 됩니다. API와 하시가 만나는 책장을 찾아서 값을 또 계산해 봐야겠죠. 페이지에서 108.7 하시 29.7 API를 찾아야 되는데 단위가 25, 25.5, 26 이렇게 나가서 일단 29.7을 넣고
하시 또한 0.5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8.7도 바로 찾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했던 트림 코렉션, 리스트 코렉션, 배럴 값을 찾는 그런 방법들을 똑같이 써서 한번 다시 구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순서는 상관없이 108.5도 그리고 109도의 사이에 108.7이 있겠죠. API 29.7, 108.7 하시에 대한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하시 108.7은 109도와 108.7 사이에 있겠죠. API 29.7은 29.5와 30 사이에 있겠죠. 109.0일 때 API가 29.5면 0.978이네요. 0.978이 다시 108.5도일 때 API가 30이면 0.9783 API가 30이면 0.9783 109도일 때 API가 30이면 0.9780 이렇게 값을 적어 놓고 처음 구해볼 건 108.7도에 대한 API 29.5와 다시 108.7에 대한 API 30일 때 값을 구해 볼게요. 108.5도에서 29.5 API 0.9784 마이너스 0.9782 하면 0.0002가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이 값의 의미는 API 29.5에서 온도가 109도와 108.5도일 때 차이 값은 이 값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08.7에 대한 값을 알아야 되니까 다시 여기서 나누기 0.5를 해줍니다. 0.0004가 나오고, 이 의미는 0.1도당 차이 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다시 0.2도 차이가 나니까 0.2를 곱해주고 0.00008이 나옵니다.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0.9784를 해주면 0.9783이가 나오죠. 이 값은 8.7도에서 API가 30이면 이 값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108.7에 대한 이 코렉션 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API가 29.7일 때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만 찾으면 끝이 나겠죠. 그럼 이것도 아까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0.97832 마이너스 0.97818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API 값이 0.5 차이 나니까 나누기 0.5를 해주고 곱하기 0.2를 다시 해줍니다. 곱하기 0.2 이렇게 나온 값에다가 0.97832를 빼주면은 0.97832를 빼주면 0.978264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108.7 하시에서 API 29.7일 때 0.978264가 나왔고, 이 값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놓겠습니다. 서베이어 얼리지 레프트랑 비교해 보면 0.97826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0.97826으로 하고 GSV를 이제 구해 볼 건데, GSV는 60도 하시를 기준한 거기 때문에 TOV에다가 구해진 VCF 값을 곱해주면 60도 기준된 GSV를 구할 수 있겠죠. TOV 곱하기 VCF 값을 해주면 60도를 기준해서 배럴 양은 얼마 있을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VCF를 구하는 과정에서 약간 복잡하고 번거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이제는 알게 됐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배에서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구할까요? 물론 아니겠죠. 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99% CCR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잠깐 살펴보자면 하시에서 섭씨도 있고 섭씨에서 하시도 있거든요. 아까 108.7 하시가 있었죠. 108.7을 입력하면 섭씨로 42.6이 나오고 반대로 42.6을 다시 넣으면 108.68이 나오죠. 똑같이 값이 나오고 크루드 오일에 가서 ASTM 6A를 눌러보면 60도씨를 기준하는 AP 값을 넣어주고 29.7, 그 다음에 화물 탱크에 온도를 넣어주면 108.7, 0.9784라는 값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구했던 값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배에서는 보통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서베어들은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0.9784에 대한 GSB를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약 27배럴 정도가 차이 나죠. 이렇게 손으로 구하면 양이 적어지고 프로그램을 쓰면 양이 많아지는데 서베이어 입장에서는 본선 양이 작은 걸 좋아하고 배의 입장에서는 양이 많은 게 좋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다음 구해야 될 건 메트릭톤과 롱톤이에요. 리터도 구할 수 있고 파운드 양도 구할 수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메트릭톤과 롱톤만 구해 볼게요. 메트릭톤은 1000kg을 1톤으로 정의한 용어이고 롱톤은 1016kg을 1톤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럼 메트릭톤은 미국과 프랑스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 롱톤은 영국식으로 아무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책은 아까도 봤었지만 6A를 구할 때도 이 책을 썼었죠. 여기에서 수많은 테이블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테이블 11 포 롱톤이고 테이블 13이 포 메트릭톤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아주 찾는 방법이 간단한데 API는 아까 29.7이라 했죠. 그러면 29.7에서 롱톤 퍼 배럴이 있어요. 여기 0.13705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이 값을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따로 계산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읽으면 되는 거고 테이블 13을 보면 여기도 29.7이 있죠. 여기에 0.13925 똑같이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0.13925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 값을 복사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롱톤, 메트릭톤이라고 적어줄게요. 0.13705는 롱톤이고 0.13925는 메트릭톤이에요. GSV에다가 곱하기 메트릭톤 0.13925를 해주면 메트릭톤 값이 나오고 GSV에다가 0.13705를 하면 롱톤이 나오겠죠. 롱톤과 메트릭톤 또한 아까 봤었던 이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어요. 크루드 오일 11N 13이 있고 베롤트 롱톤 앤 메트릭톤이 있죠. 이걸 클릭해 보면 API 값 29.7을 입력하고 값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책에서 찾았던 값이랑 똑같죠. 이 값을 사용해서 롱톤과 메트릭톤을 찾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각 카고 탱크의 배럴 양을 계산해 주고 총 합계를 나타내고 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리터, 큐빅, 그리고 메트릭톤, 롱톤, 파운드 등등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이지 이런 값들은 숫자만 알면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화물 탱크 양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